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1월 14일인데요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. 그래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. 그리고 왜 이렇게 중국 동포들이 진퇴양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지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먼저 코로나19 이 백신이 개발됐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는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요, 이 코로나19가 올해 내로도 정말 완전히 퇴치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. 그 대표적인 또 뉴스가 지난 엊그저께이죠. 미국의 뉴욕 타임즈 외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미국의 플로리다주 미주 마이애미,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는 이 50대 산부인과 의사, 남자 의사인데요. 화이자 이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은, 접종을 받은 지 16일 만에, 그냥 지난 1월 3일 날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이렇게 보도가 된 것입니다. 이 마이애미 산부인과 의사는 이 그레고리 마이클 씨입니다. 이 작년 12월 달에 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3일 후 손발에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고요. 그리고 응급실로 긴급 이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결국은 지난 1월 3일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 12일 그러니까 화이자 이 백신 회사 측에서는 성명서를 내고요.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사망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 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랄까요? 과연 맞아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회사가 함께 개발한 백신이죠. 그래서 지난해 11월 9일 임상 최종 단계의 3단계 임상 시험을 거쳤을 때만 해도 그 효과가 90%에 이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런 백신이었습니다. 네, 근데 결국은 이렇게 또 이 사망자가 나와서 정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이 중국도 지금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. 이 중국의 그 바이러스의 권위자인 이 준난산 원사가 지난해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올겨울 중국 내에서 2차 대유행은 없을 것이다. 근데 이 새해가 되자마자 이 중국에서도 이 코로나19 재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아주 크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제 이 MBC 전년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요.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도 이 세 자릿수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주로 이 호북성하고 이 흑룡강성에서 발생을 했다는 소식이었고요. 그리고 1월 9일 이 상하이 전화를 보니까요.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이 위험 지역이 한 60곳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국가가 지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
이 1월 1일에는 영국발 바이러스, 이 변종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죠. 그리고 2일에는 이 광동성하고 산동성에서도 이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뭐 이 14일 격리를 해왔는데요. 14일 격리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된다. 그래서 14일 플러스 7일, 어느 곳은 또 7일 플러스 7일 이래가지고 뭐 최소 22일에서 많게는 28일 동안 이 격리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중국에서도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말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. 정말 이 국내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, 또 이렇게 14일이 아닌 21일, 또 28일,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중한 이 부담을 또 떼어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,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YTN 뉴스도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영국발 변이 이 바이러스가 50개 지역에 확산, 50개 지역인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50개 지역에 확산이 됐다.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변이 2종이 또 발견이 돼서 또 비상이 걸렸다. 뭐 이런 내용을 또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을 오늘 날짜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. 뭐 이런 가운데 뭐 국내 상황도 물론 저는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이상을 넘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계속해서 뭐 500명대 이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뭐 2월달 말부터인가요? 이 백신이 들어와서 이제 접종에 이렇게 진행을 시작을 하겠다.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이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이 이 설문조사를 한 게 또 오늘 날짜 신문에 게재가 됐는데요.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문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국민 68%가 이 백신 지켜보다가 접종을 하겠다, 뭐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52%는 3차 유행 최악, 아직도 진행 중이다,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언제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것이라 생각하느냐, 이런 질문에 올해 중반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42.0%, 그리고 올해 말이다 하는 게 35.4%, 내년 혹은 그 이후다 11.2%. 그러니까 최소 올해 중반 이후는 지나야만이 이 코로나19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또 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. 그러나 보니까 뭐 한 35.4%, 거의 또 내년까지요 11.2% 한 그래도 과반수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서야만이 좀 코로나19가 상용화되고 또 백신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겠냐,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국민들이 많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런 가운데 제가 이 서두에서 이 코로나19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중국 동포들 중에 상당수가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우려의 그런 말씀을 앞서 드렸었는데요. 그러면 왜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가,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도 최근에 이 중국으로 출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. 뭐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들. 그래서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, 중국 동포 포함해서 뭐 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.
근데 문제는 지금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요. 새로 여권 기간 만료된 거를 연장을 받거나 아니면 재발급 받으려고 이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접수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제때에 또 여권 그 발급을 받지 못해서 출국을 못해서 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이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행사 측으로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좀 비대면으로 영사 업무를 보고 있죠. 그래서 여권과 관련돼서 뭐 만료자들 이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재배학급도 직접 영사부로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접수 번호가 나와야만이 이제는 바로 그 여권 그 만료 기간 연장이라든가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업무량은 한계가 있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요. 지금 뭐 하루에 뭐 30명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뭐 받는다고 합니다. 그러나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예약 창구가 바로 만료가 돼서 허탕을 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장기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,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도 자기들 모르게 여권 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는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쯤 되면은 이 여권을 같이 제출을 하는데요. 그때 여권 기간이 또 만료가 되면은 이 체류 기간 연장을 또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지금 또 불법 체류로 뭐 전락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좀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만큼 이렇게 중국에 가고 싶어도 여권 만료로 못 가는 분들 많다는 것이고요. 이 중국 당국에서 손을 빨리 써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. 그 중국 영사부에 전화를 해도 이 전화가 안 되고 정말 이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 한국 정부 법무부 출입국 당국도 이 출국 강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이 까다롭게 나오고 있죠. 우선 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 출국 유예를 받았던 분들 뭐 더 이상 출국 유예는 안 된다 하면서 무조건 출국을 하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는 말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 체류 연장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죠. 근데 그 연간 근로소득 금액은 그거를 보고 이 출입국 당국에서 이것도 불법 취업을 하면서 걷어들인 돈 아니냐 또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오히려 출국 연장을 하러 갔다가 이 벌금을 당하는 그런 사례 또 이렇게 과도하게 벌금을 당하게 되면은 그게 또 결국 사유가 돼서 이 체류 연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또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이러한 관련된 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이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좀 더 제가 힘있게 주장을 펼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도 있으면은 저희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도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방문 취업 동포분들
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뭐 체류 연장을 해준다고 하죠. 그러나 이 취업 활동을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취업 활동하지 않고 어떻게 또 이 어려움을 벼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? 또 가족과 함께 있는데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 단속에 걸리거나 나중에 또 어쨌든 불법 취업을 한 걸로 또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되면은 이 벌금도 물게 되고요. 그걸로 인해서 또 체류 자격이 정지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 이 뭐 중국 현지 그 대사관의 뭐 그 여건 만료된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형태라든가 또 국내 출입국 당국의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 또 지금 뭐 C38 체류 자격으로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들에게 취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봤을 때는 정말 동포들 속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이 답답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다. 그래서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제가 내려보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동포들 사이에서 뭐 불법 체류, 불법 취업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차라리 이 불법 체류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하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동포를 포용해주는 그런 정신을 발휘하고 이 동포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가져보게 되고요. 그리고 그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요즘 뭐 법무부 돌아가는 이런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요, 뭐 여기저기 아주 정말 이 출입국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 지금 관심을 둘 여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정말 출입국 정책을 실무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,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지금의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이 코로나19를 극복을 하고 또 좀 편한 마음으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국내 외국 인력이 부족이어서 일손이 부족한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. 일단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최대한 그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출입국 행정 조치를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동포세계 김용필의 동포세계 여러분들 많이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또 동포 여러분들의 어떤 대변으로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도 또 구독 후원 그 다음에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축자 김용필이었습니다.